다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내가 의식을 하면서 취미생활을 하게 되면은 취미생활이 감동이 되거나 힐링이 되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고민거리가 많아지면 스트레스지 그게 어떻게 힐링입니까? 우리가 음악을 듣고 취미생활을 하는 것은 힐링을 하고 뭔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하이파이 오디오를 하기 위해서 주의할 점. 10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9가지입니다. 아홉 번째는 사소한 이야기에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말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자. 물론 이제 디테일한 것까지 다 챙기고 굉장히 미세한 것까지도 다 챙기면 좋지만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오디오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예요. 오디오를 꽤 많이 해보신 분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오디오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디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음질에 대한 기준도 없거니와 매칭법이나 각 제품별의 가치를 판단하는 그런 것도 익숙하지가 않아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자기보다 오디오를 시작한 지 한 3개월만 먼저 시작을 했어도 그 사람 말이 무조건 다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말도 들어야 될 것 같고, 저 사람 말도 들어야 될 것 같고, 여기 써져 있는 게시물의 댓글 이야기도 들어야 될 것 같고, 저기 써져 있는 리뷰 이야기도 참고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이제 혼란스럽거든요. 자기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뭐 음질이 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했을 때는 케이블이 뭐 막선이어서 그런다, 전기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런다, 멀티탭을 마트표를 써서 그런다, 파워 케이블이 다 막선이어서 그런다, 무조건 고장이니까 반품해라, 아니면은 무슨 뭐 스피커 앰프 DAC가 있는데 스피커 앰프는 비싼데 DAC가 너무 상대적으로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격 비율을 DAC 쪽을 먼저 또 높여줘야 된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예전에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앰프를 사면은, 오디오를 사면은 안에 파워 케이블이 들어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있죠. 전자제품을 사면은 그 전자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 부품은 들어가 있는 거죠. 특히 다른 부품도 아니고 전원 케이블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키지를 못하니까요. 근데 그 번들 케이블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나 아는 분 중에 오디오를 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번들 케이블을 사용하면은, 번들 파워 케이블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 심지어는 멀티탭도 사야 된다더라. 예컨대 200만 원짜리 오디오를 사면서 파워 케이블 뭐 30만 원, 40만 원짜리 사고 멀티탭 한 50만 원짜리 사고 두 개 합치면 오디오 가격이 거의 40% 가량이 되는 거예요. 전혀 적합하지 않은 정보인 거죠. 그러니까 초보자한테 너무 무리가 되는, 난이도가 높고 수준이 한참 가서 챙겨야 될 것까지 너무 무리해서 강요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일종의 어떻게 보면 잘난 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알아야 되고 초보자들이 먼저 챙겨야 될 요소들은 다 이미 있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스피커의 사이즈, 그리고 스피커의 배치법, 볼륨 조절법, 그리고 스펙 보는 법, 그리고 소스 챙기는 법, 연결 전송 방식,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초보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파워 케이블을 번들 케이블을 사용하지 말라라든지, 멀티탭을 좋은 걸 사용해야 된다든지, 벽체 콘센트를 바꿔야 된다라든지, 뭐 가격 비율을 맞춰야 된다라든지, 이거는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그거는 초보자분이 충분한 만큼 오디오를 기본 세팅을 한 다음에 음악을 자기 스스로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을 때 충분히 어느 정도 기본기는 갖췄다. 이제 내 오디오가 기본기는 갖춰서 내가 어느 정도는 만족을 하고 있다. 어느 정도 만족을 하면서 충분한 만큼 오디오를 내가 사용을 하고 있는 와중에 뭔가를 내가 또 바꿔보고 싶어. 재미있게 뭔가를 바꿔보고 싶어. 그럴 때 하나씩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강요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예컨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 중에 또 대표적인 예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 화이트 노이즈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화이트 노이즈라는 게 이제 오디오를 켜놓으면은 스피커에서 스스스 이렇게 나는 소리를 보고 화이트 노이즈라고 합니다. 삐 하고 나는 노이즈를 보고 핑크 노이즈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이 화이트 노이즈가 안 나는 제품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나는 제품도 있긴 하지만은
전체 오디오의 절반 이상은 화이트 노이즈가 납니다. 근데 화이트 노이즈가 난다고 해서 고장이거나 결함이 아니고요. 이 오디오라는 제품은 스피커 따로, 앰프 따로, 소스기 따로 다 다른 제작사에서 만든 제품을 결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걸 맞추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전기 사정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도 화이트 노이즈가 많이 나기도 하고 적게 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화이트 노이즈가 결함이 되기 위해서, 고장이라고 판별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업계 내에서는 1m 밖에서 들었는데도 너무 크게 들린다. 그런 경우에는 교환 및 수리를 요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귀를 갖다 내서 이제 종종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를 구매하시자마자 화이트 노이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스피커에다가 귀를 갖다 대고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차피 음악을 틀면 안 들리거든요. 근데 음악을 틀지 않은 상태에서 귀를 갖다 댔는데 귀머거리도 아니고 미세한 잡음이 안 들릴 수가 없죠.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불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예민하게 음악을 못 듣는, 내가 비싼 돈 주고 산 오디오가 결함이 있는 제품 아닌가, 불량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너무 불쾌하고 기분이 불안하고 해가지고 오디오를 사용을 못하고 음악을 못 들으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근데 안심하시라. 그 정도는 일상적으로 다 있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다 있는 것이다. 멀어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옷이 있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번들 케이블에 관련한 것도 그렇고 전기 상태, 멀티탭, 벽체 콘센트 다 효과는 있어요. 약간씩은 효과가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절대로 처음부터 할 필요는 별로 없다. 그리고 기본 필수 사항도 아니다. 가격 비율을 맞추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디오 전문가일수록 가격 비율을 맞추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오디오 전문가일수록 저렴한 제품들끼리 매칭해서도 좋은 음질을 만들 수가 있고요. 원하는 음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칭이라는 것은 가격으로 매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추어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전문가일수록 음색으로 매칭을 하는 것이지, 소리의 밸런스, 소리의 밀도, 소리의 에너지, 소리의 정보량으로 매칭을 하는 것이지 가격으로 매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얘가 200만 원이니까 얘도 200만 원이어야 되고 이것도 200만 원이어야 된다? 절대로 오디오 전문가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매칭하지 않아요. 그렇게 조언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비싸더라도 이게 싸도 서로 성향이 맞으면 좋은 음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매칭을 할 수 있는 게 고수인 것이지, 가격대로 매칭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그냥 아마추어예요. 아무것도 잘 모르는. 그러니까 절대로 가격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것도 그렇게까지 크게 의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초반에는 오디오를 시작했을 때의 초반일수록 스피커와 공간을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스피커를 제대로 구동해 줄 수 있는 앰프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스기가 중요해져요. 이거는 이제 물론 사람마다 편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수많은 오디오 유저나 입문자들을 만나봤을 때는 그게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는 더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소스기기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안 중요한 거는 세상에 없지만은 어찌됐든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그런 건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전부 다 좋은 제품으로 살려면은 부담이 되잖아요, 비용적으로. 그럴 때에는 스피커 좋은 거 사고, 앰프는 그 스피커에 최소한대로 되는 거를 사고, 그 다음에 소스 기기는 좀 저렴한 걸로 사도 그거는 초보자들이 그거를 크게 못 느끼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너무 오디오를 하다 보면은 챙겨야 될 것들이 무궁무진해요. 심지어는 공기의 온도에 따라서도 음질이 달라집니다. 바깥에 비가 내릴 때도 음질이 달라지고요. 기분 컨디션 상태에 따라서도 음질이 달라지고요. 집안에 온열기구나 에어컨을 틀었을 때도 당연히 음질이 달라집니다. 예. 우스갯소리로 발전소의 방식이 뭐냐에 따라도 음질이 달라지냐 하는 우스갯소리도 합니다만은, 그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기의 질에 따라서도 음질이 분명히 달라지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요. 다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내가 의식을 하면서 취미생활을 하게 되면은 취미생활이 감동이 되거나 힐링이 되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고민거리가 많아지면 스트레스지 그게 어떻게 힐링입니까? 우리가 음악을 듣고 취미생활을 하는 것은
힐링을 하고 뭔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디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내 주관이 분명하지 않을 때, 내 기준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과도하게 많은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너무 많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에, 사소한 이야기에 너무 귀 기울일 필요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이 10가지를 먼저 지킨 후에 방금 말씀드린 뭐 전기 상태, 전원 케이블, 벽체 콘센트, 가격 비율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